현실을 그대로 이해하면서 왜 우리는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뭐 학교를 같은 시절에 다녔죠. 예. 그 대학교 동문이기도 하고 또 제가 3년 전에 그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또 인터뷰도 하고 네. 또 특히 제가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쓴 일기를 다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13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썼던 일기가 6권 있는데 그 6권을 읽으면서 인간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거기를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의 삶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인터뷰하고 취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사하고 실제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본인한테 직접 뭐 거의 취조에 가깝게 공세적으로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듣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재명을 가장 깊이 있게 이렇게 탐구하고 또 이것을 기록으로 정리하고 하신 분이시군요. 뭐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아마 깊이 공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인연의 출발은 그러면은 이제 중앙대학교 다니실 때 80년대 입학을 하시고 또 이재명 후보는 82년도 입학을 했으니까 저는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학생 운동을 했었어요. 중학생 할 때. 그때 이제 같이 일한 친구들이 다 82학번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거의 82학번하고 같이 다녀서 지금도 만나는 친구들이 80학번이 아니고 82학번입니다. 그때 우리 82 동기들이 다 같이 일한 그 후배들이 이재명 후보를 끌어들이려고 부단히 노력했죠. 그 당시에 학생운동의 멤버로 좀 들어오도록 했는데 실패했죠. 다. 실패했다. 그때 이제 본인이 나는 지금 할 수가 없다.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그때 어려운 사람들하고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고 저기 운동권에 들어오질 않았죠. 그래서 집회나 뭐 이런 데는 나타나질 않았었고 이제 근데 가두투쟁 막 싸울 때는 나타났다가 또 끝나면 사라지고 했던 학생이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생계 문제가 일차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학생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동의를 했지만 어쨌든 바깥에서 장학생이었고 특히 이제 월급을 받는 장학생이었거든요.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받았던 장학생이 중앙대학교에서 선호 A라는 장학생이었어요. 선호 A 장학금. 네, 선호 A 장학금은 뭐 등록금 전액 면제에다가 월 20만 원 생활비를 지급받는 장학생이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공장에 다녔을 때,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8개월 전까지 공장에 다녔으니까 그때 받았던 월급의 3배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매달 받고 다닌 학생이 이재명 후보였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대학에 입학 중앙대 법대에 4년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입학 그러면은 8개월 전까지 공장 생활을 했습니까? 네. 그 대학교 들어오는데 다 공부한 기간이 8개월 뿐입니다. 8개월 공부해서 대학교 장학생으로 들어왔죠. 그 당시에 이제 학력고사 시절인데. 네, 학력고사 보기 전에 첫 모의고사 8개월 전에 봤을 때 30만 등 밖이었거든요. 30만 등 밖이었는데. 네, 입학할 때 최종 학력고사에서 2,000등대에 들어왔죠. 그럼 그 당시 학력고사 한 340점 이 정도 됐어요? 네, 340점 만점이었을 때죠. 그때 2,000등 했으면 그럼 한 300점 정도가 됐습니다. 가까이 뭐 받았죠. 그러면 8개월 전에 모의고사 쳤을 때는 30만 등 같으면 뭐 한 200점 정도. 네, 뭐 그 아래였죠. 거의 뭐 점수가 거의 안 나왔던 뭐 고등학교 교과서 한번 보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8개월 만에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이재명.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집중력이 발휘되지 않고서는 학습의 성과를 낼 수 없으니 어느 순간에 초몰입 상태에서 공부를 하니까 시간이 늘어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는 와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비법 중에 하나인데 시간을 쪼개서 쓰는 거예요. 짧게 쪼개서 그걸 극대화시켜서 몰입해서 집중해서 그러니까 공장에 그 8개월 동안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공장 다니면서 해요. 3개월만 공장 쉬고 8개월 중에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니에요. 회사에 아침 7시 반이면 회사 가서 일하고 5시 반에 퇴근해서 그리고 나서 버스 타고 성남에서 저기 답심리 서울에 거기까지 와서 학원 듣고 막차 타고 돌아와서 독서실 가서 잠 안 자고 새벽 4시까지 공부하고 4시에 집에 이제 통행금지 풀리면 집에 가서 한 2-3시간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고 공장에 가서 다시 일하고 5시 반에 퇴근해서 또 학원 가고 이렇게 공부를 8개월 한 거예요. 그럼 8개월 동안 학력고사에만 전념한 것도 아니네요. 그럼요. 공장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3개월은 이제 정말로 공부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험 준비를 했고.
그것도 뭐 그냥 상태도 아니에요. 그 이재명 후보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때. 예. 공장에 그때만 해도 폭력이 심할 때니까 뭐 군대나 공장이나 사회가 공장에서 뭐 때리는 게 다반사니까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 상태에서도 공장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학원 갔다가 또 독서실에서 밤새고 집에 와서 2-3시간 자고 또 공장 가고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오가면서 학원 오가는 버스 속에서 단어 뭐 10개씩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외우고 공부했던 사람이 이재명 후보예요. 그럼 그때 이재명 후보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습니까? 한 20살 정도 그때 17살, 18살. 18 그러면 대학에 좀 일찍 입학을 한 그렇죠. 것이네요. 네, 19살 정도 들어간 거죠. 검정고시는 다 끝내놓고 있던 상태요. 아니요, 검정고시도 그때 해요. 다. 아, 그 8개월 동안에 검정고시를 네, 중고등학교를 그 시점에 아니, 다 마칩니까? 중학교는 그 전에 했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중학교도 4개월 만에 합니다. 검정고시. 공부 딱 4개월 해서 중학과정 고익 검정고시 마쳤고 8개월 동안에 대입 검정고시 하고 학력고사 준비 다 해서 그 장학생으로 대학교 들어간 학생이었죠. 제가 이렇게 이제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야 그런 분을 우리는 지금까지 범죄자 프레임에 그리고 마치 도덕 파탄자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에 씌워서 이분이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거나 뭔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보다는 그냥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 안에서 막 우리가 헤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얘기 이제 잠시 후에 좀 하기로 하고요. 공장은 어디였습니까? 그 당시 8개월 동안 이제 학력고사 준비하는 기간에 다녔던 공장은 오리엔트라고 시계 오리엔트 지금 전공이 옛날에 왜 그런 우리가 거예요? 매 정각 되면 정확한 오리엔트 시고가 예. 뭐 10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뭐 3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던 그 오리엔트. 오리엔트 전공은 그럼 오래 다녔습니까? 그 시점만 다녔습니까? 아니면 또 소년공? 가장 오래 다닌 공장 중에 하나가 오리엔트.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다녔습니까? 한 2년, 그러니까 예. 중간에 한번 쉬고 예. 그렇게 다녔어요. 어쨌든 중앙대학교에 이제 장학생으로 입학했을 때는 오리엔트 전공에서 받았던 월급이 한 3배 정도를 장학금으로 네. 네. 받았다고 네. 보면 그 돈이 20만 원 같으면 오리엔트 전공 다닌 소년공 또는 청년공 시절에는 한 7, 8만 원 정도 월급을 뭐 받았다. 보통 때는 보면 한 5만 3천 원 5만 3천 원. 받았더라고요. 예. 5만 원 3천 원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고스란히 갖다 주죠. 네. 그럼 아버지가 거기서 6천 원 이제 용돈으로 예. 차비하고 용돈으로 주면 그 6천 원 받아가지고 거기서 3천 원씩 어머니한테 따로 몰래 맡겨서 저금하고 자기 몫으로 그리고 3천 원 가지고 한 달 생활했던 네. 사람이 이재명 후보였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그 과거에 굉장히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았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네. 뭐 시점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중앙대에 가서 뭔가를 내가 뜻을 펼쳐봐야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뭐 변호사가 된 사유도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뭐 변호사 좋다 그럼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이제 본인 표현으로는 하던데 그런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보면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비상한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대학교를 꼭 가려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포기 아버지가 학원을 안 보내주니까 야간 학교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도 아버님이 안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있다가 팔을 다쳐요. 기계에 팔이 끼어서 이제 이 손목이 그러니까 어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손목 바깥 손목의 뼈가 그러니까 어깨지고 나니까 이게 안쪽 손목은 이제 성장하면서 자라잖아요. 성장판이. 아니 바깥 손목은 안 자라니까 이 불균형이 생기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도 옳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공원으로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공부 안 하면 나는 살 길이 없네.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이제 그때 보면 이 공부를 막 시작할 무렵이 1981년 이제 봄인데 1981년 3월 2일자 일기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살은 그러니까 화살이란 거죠. 살은 시위를 떠났다. 정확히 가서 꽂히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썼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제가 3년 전에 그 도지사 시절에 여쭤봤더니 본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궁적통 그 사투라고. 그래서 본인이 궁하면 통한다. 네, 궁하면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물러설 곳이 없고 예. 그러니까 자기 혼신을 다해서 가서 성공해야 내가 살 수가 있고 또 우리 가족 하나는 우리 가족을 구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보면 그런 말도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해서 고생하는 다른 사람들의 빛이 되자. 네, 예. 뭐 그렇게 네. 그러면 보통 그냥 포기해버릴 거 아닙니까? 네. 물러서거나 그냥 대충 왜 내가 이걸 뚫고 나가야 되지라고 하는 것은 좀 천부적으로 타고난 무엇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본인이 계속 그렇게 무조건 앞으로 나갔던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절망하고 좌절해서 2번이나 예. 자살도 시도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20알씩 수면제 사다가 먹고 그것도 이제 연탄불 번개탕 사다가 피워놓고 그렇게 2번 시도했는데 2번 다 실패했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살아남았죠. 또 다행히 이제 약사가 예.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이 가짜 약을 준 거죠. 소화제 같은 걸 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면제 이게 먹고도 안 죽은 거죠. 그 약사도 지혜로운 약사였습니다. 네. 참 생각해 보면.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부친은 네. 자식들 뭐 공부를 좀 시켜도 되고 네. 또 머리도 좋았을 거 아닙니까? 네. 왜 굳이 공부를 못하도록 저렇게 말렸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이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 당시가 80년대 전후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공부를 못할 정도는, 왜냐하면 77년도에 우리가 수출 100억 불 달성을 하고 경제 성장기 이렇게 쭉 이제 가는 시점이어서 공부 자체를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그래서 보면. 똑같은 질문을 제가 그 그렇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형한테 물어봤어요. 예. 둘째 형, 이재영이라는 예. 형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자기는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시골에 살 때 대학교를 그래도 다니다가 나신 분이에요. 예. 부모님을 모신다고 학교를 중도에 대학교를 그만두고 와서 시골에 살았던 분인데 와서 고향에서는 정말 고향 사람들만 위해서 일한 거야. 동네 네. 사람, 뭐 다 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갖 그 일 가서 대신 해주고 면사무소 일 대신 봐주고 자전거 타고 가서 시장도 봐주고, 그러니까 자기 거 하나 못 챙겨 동네 사람들 것만 그렇게 챙겨주다가 뭐 사기도 당하고 이래서 돈 다 틀리고. 실제로 또 할아버지 때는 재산도 예, 시골에서는 좀 많이 있었는데. 좀 있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그때는 자기 그 이재명 후보의 형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아버지가 더 싫었다. 예, 예. 그런데 성남에 와서 이제 자리 잡으려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는 야, 어정쩡하게 공부해봐야 자기처럼 해봐야 그냥 오히려 살기만 힘들고 예. 차라리 그런 허황된 꿈 버리고 박박 이제 공장에서 일하고 이렇게 해서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한 푼이라도 아끼고 모아서 집을 한 채 장만하는 게, 가족들이 살 집 한 채만 장만하는 게 아버지의 필생의 그 당시 목표였고,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정말 온 식구가 크나 어른 애 할 것 없이 다 나가서 일했고 그걸 지독하게 아꼈던 게 아버지였다고. 그럼 자기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아버지 마음을. 근데 그 아버지는 이제 안동이라는 시골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봉사하고 좀 네.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자기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살기 위해서 성남으로 이제 네, 와서 옮기고. 저 시장에서 이렇게 청소 이렇게 정리할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사니까 배워서 어정쩡하게 배워서 그거 오히려 인생 어려워진다 이렇게 예. 생각했던 거라고. 근데 이런 생각도 잠시 드네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살아왔던 과정과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지만, 부모가 살아왔던 그것이 자신의 경험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자식에게 새롭게 물려줄 때는 그 경험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전수한다는 건 참 그 자식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 숨도 이렇게 돼서 이제 노동자로도 살기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자기는 이제 살 길이 없다.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죠. 네. 그리고 지독하게 공부한 거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늘 이렇게 이제 살은 당겨졌다. 네. 그리고 사투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면 왜 본인은 그러면 그 어려운 과정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까지 2차례나 시도를 했느냐.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남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런 시도를 하는가요?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아버지가 이제 공장에 저기 학원에도 안 보내주고 자기는 이제 팔은 다쳐서 이게 평생 불구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공장에서 오래 생활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뭐가 자기한테 미래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이제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다 좌절하죠. 네. 그랬다가 이제 2번 실패하고 나서 이제 이런 결심을 하죠. 어떻게든 공부하겠다. 2번 실패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본인이 2번 마지막 실패는 이제 16살 때인가 그쯤. 예. 그 앞에는 또 더 앞이고. 예. 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모친과 이재명 후보 간에는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되나요? 아버지 공부는 안 시키고 어쨌든 돈 벌고 어머니는 이재명 후보의 그냥 하늘과 같은 네. 분이죠. 이재명.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유일하게 재롱을 가장 많이 부린 아들이 이재명 후보였다고 예. 그 형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자기들은 자기들은 그냥 경상도 사람들 식으로 무뚝뚝하고 그냥 학교 갔다 가거나 공장 갔다 와도 인사만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 13살 나이로 새카맣게 고무공장 다닐 때는 나중에 새카만 고무를 껴서 눈만 반짝반짝 이하고 눈만 반짝이는데, 공장에서 돌아오면 엄마 하고 가서 달려가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이제 재롱 들고 공장에서 있었던 얘기도 신나게 하고 그랬던
애가 이제 이재명 후보라고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너무 이 후보를 좋아했고 네. 그래서 자기들이 오히려 소외감을 좀 느꼈다. 똑같은 자식인데 네. 제 명이만 이뻐하고 그러나 이런 생각까지 느낄 정도로 그런 이제 그 부침성도 컸던 그래서 별명이 무던이었다고. 무던이. 예, 네. 무던한. 그 성남에 살 때 몇 남매녀로 이렇게 같이 생활을 그 했어요? 총 이제 7식구였죠. 이제 그러니까 자식이 5이었는데 이제 성남에서는 4형제가 같이 살았죠. 네 형제가 같이 살았고 네. 형제 또 남매 같이 이렇게 네. 있습니까? 예. 이재영 형하고 예. 이재명 후보하고 남동생 이재문하고 그리고 여동생 이재옥 예. 이렇게 4형제하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6명이 성남에서는 단칸방에 살았죠. 자, 그렇게 그러면 아버지가 다들 돈을 벌자고 이렇게 하면서 좀 경제적으로는 좀 이런 궁핍이 해소가 좀 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집 한 채 마련했습니다. 집한테 마련합니다. 네. 네. 그렇게 참 이 말씀도 제가 단문으로는 글을 통해서 읽어봤지만 오늘 참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정말로 파편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의 청년 시절 8개월 만에 30만 등에서 2천 등으로 올라선 기적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음을 방현석 교수가 확인해줬습니다. 낮에는 시계 공장에서 망치를 들고 밤에는 책장을 넘기며 잠을 쫓았던 소년공의 사투는 실로 처절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 버스 안에서 단어를 외우며 중고등학교 과정을 단숨에 돌파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오로지 살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초몰입의 시간이 지금의 이재명을 만든 뿌리라고 확신합니다.